파트 8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과의 한판. 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만 되어 있고요. 처음에 배울 그 라우팅 프로토콜은 RIP입니다. RIP은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자, RIP은 가장 간단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책에 뭐 여러 가지 그 RIP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RIP은 말 그대로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써 있죠.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아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아니다.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아니고, 그럼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뭐냐? 이게 대표적으로 TCP/IP에서 이 IP 있죠? 인터넷 프로토콜. 요게 라우티드 프로토콜이에요.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패스, 그러니까 길을 만들 거냐, 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그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패킷의 뭐 그 주소나 이런 그 패킷 포맷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게 이제 IP가 되겠죠. 그래서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TCP/IP에서 바로 IP에 해당되는 거고, 인터넷 프로토콜.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라우팅 프로토콜은 RIP 같은 거, 그다음에 뭐 OPSF 이런 거 계속 배울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RIP은 지금 RIP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RIP은 다이나믹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라우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사실은 뭐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특별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 마음대로 그냥 매뉴얼하게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또는 뭐 라우팅 프로토콜 다 좋습니다. 책에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데, 그래서 AS 그 안에서 한 오토노머스 시스템 안에서 이 동작을 이야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익스테리어였죠. 익스테리어. 근데 그 RIP은 지금 RIP의 특성을 보는 거죠. RIP은 그러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라우티드 프로토콜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지 스태틱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태틱은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또는 인테리어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익스테리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하고 구별되게, 그러니까 그 트리 같은 거, shortest path first tree 만들고 이런 짓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RIP이라는 프로토콜에서 그러니까 그 디스턴스로 고려를 할 때 결정하는 거는 다 그냥 홉 단위입니다. 홉. 그래서 몇 개의 홉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홉이라는 게 이제 라우터 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원 홉이잖아요. 그래서 라우터 하나 뛰어넘을 때마다의 홉이기 때문에 그걸로 디스턴스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링크 스피드가 뭐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광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그 광 케이블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의 어떤 링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원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정확한 그 링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위에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A 라우터나 뭐 하여튼 모든 라우터에 지금 RIP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다. 이제 특히 이제 A죠. 그래서 A 여기 라우터가 있는데 여기에 RIP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으면, RIP 프로토콜이 돌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번 네트워크로 가는 어떤 패킷이 왔다. 그럴 때 요 위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홉 카운트가 이게 1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만으로 바로 지금 B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겠죠.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홉, 투홉, 쓰리홉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B 라우터까지 동작하는데 이제 쓰리홉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위 이 패스로 가는 걸로 이제 되어 있겠죠. A 라우터는 그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 립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그런데 보시다시피 위쪽은 링크가 그러니까 홉으로 하면 원홉이고 아래쪽은 이제 3홉인데 위쪽은 링크가 28.8kbps밖에 못 보내고 밑에는 1.544 Mbps고 여긴 1.544 Mbps, 1.544 Mbps니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 사실상 뭐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링크 스피드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야지 더 빠른데 립 알고리즘은 사실은 이 링크의 스피드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홉 단위로 세기 때문에 그것을 가깝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B 라우터 쪽으로 가는 패킷을 아주 느린 링크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A 라우터에서 립 알고리즘을 돌린다고 치면은 립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리고 립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15개 이상의 라우터를 거치는 그런 어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왔을 때는 이거를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그러니까 라우터를 너무 많이 거치는 그러한 패킷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네트워크에서는 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립을 쓸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그다음에 라우터를 좀 싼 거를 쓸 때 라우터에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라우터가 뭐 컴퓨테이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트리를 만들어내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이 립 프로토콜은 그러니까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서 모든 그러니까 어떤 라우터를 사던 간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시스코에서만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있고 한데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근데 립은 그렇지 않고 어떤 회사 제품을 사시던 간에 반드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백투백 구성이 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건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어떤 실습실을 구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제 구성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가 있는데 이 라우터에 사실은 이 DSU하고 CSU 유닛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구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깥으로 빼서 구현도 가능하고 DSU는 데이터 서비스 유닛이고요. 그다음에 CSU는 채널 서비스 유닛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 때 보통 이제 CSU 이렇게 슬래시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써요. 이 장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뎀 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뎀이 뭔지는 다 아시죠?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하는 장비고 그러니까 전용선 구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전용선 구간이 뭐 T1 구간으로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보통 이제 CSU라고 얘기를 하고 뭐 64K 모뎀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DS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던 간에 그래서 DSU, CSU라고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어찌됐건 라우터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라라는 것만 되어 있으니까 그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해주는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전용선 같은 게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모뎀이 있고 이렇게 라우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구성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실습실에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용선을 실습하면서 깔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VDA35 이 케이블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실제 구성을 그 흉내낸다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백투백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DSU 슬래시 여기 CSU 그러니까 DSU, CSU 얘네들이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제가 모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유니폴라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때 이렇게
유니폴라 시그널이 나올 때 이거를 우리가 뭐 바이폴라 에너지 같은 걸로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유선이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1은 그대로 가고 여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폴라로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뎀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면은 여기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폴라 에너지 신호로 이렇게 바꿔준다.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DSU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러니까 백투백 예, 구성을 할 때 사용을 하는 VDOT35 케이블이고요. 여기서 DT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DCE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프먼트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이라고 말을 하면은 터미널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러니까 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사실은 여러분들 휴대폰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PC 이런 것도 다 터미널이고 끝에 있잖아요. 네트워크에서는 엣지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신을 할 때 이 터미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코어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 여기 있는 게 사실은 터미널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터미널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DT 쪽 케이블하고 이 DC 쪽 케이블은 이렇게 어떤 신호를 받는 쪽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백투백 구성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터미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 네트워크 쪽을 나타내는 그런 라우터 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 전용선을 흉내를 내느라고 백투백 구성을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DT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DC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뭐 당연하게 터미널에 터미널 케이블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는 이 서울에 있는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사무실 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상에서는 이제 DSU, CSU는 그냥 생략이 된 거고요. 예, 요새는 뭐 스피드가 빠른 그런 어떤 모뎀으로 구성이 되었을 테니까 뭐 CSU라고 부르는 게 더 적당하긴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 DSU, CSU는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이제 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있는 거고 여기 부산에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여기 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의 구간은 우리가 WAN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WAN 구간이다. 그래서 WAN은 잘 아시다시피 WAN은 뭐예요? 그러니까 wide area, 그러니까 wide area 네트워크죠. LAN은 잘 아시다시피 local area 네트워크이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구간이 지금 3개가 있죠. 예, 그러니까 랜이 2개 있고 WAN이 하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살펴보면은 여기도 24비트, 여기도 24비트, 여기도 24비트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전부 다 24비트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낭비가 있다. 그러니까 웬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낭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호스트를 막 지금 매달 게 아닌데 24비트하고 8비트를 지금 호스트 어드레스 할당에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되면은 IP 어드레스를 엄청나게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일단은 안 다음에 어찌 됐건 지금은 그 서브넷 마스크는 다 똑같이 쓴다. 그러니까 24비트로 사용을 한다라는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호스트 어드레스 쪽에 이제 8비트를 다 할당을 한 거니까 여기 그러니까 A 쪽에 서울 쪽에 사무실에 호스트는 이제 최대한 255개, 254개인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어드레스랑 그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를 빼면은 그래서 254개. 마찬가지로 부산도 254개를 할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 이제 바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서울 사무소 쪽을 보면은 지금 203.240.100.1 그러니까 요 어드레스 이쪽 어드레스는 지금 라우터의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할당을 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여기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지금 203.240.200.0이잖아요. 그런데 200.1을 우리가 라우터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에다가 할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 WAN 구간 보시면은, 그러니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쪽 보면은 여기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지금 203.240.150.1을 여기다가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3.240.150.2 그죠? 그거를 요쪽 그 라우터 B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쪽에 할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립을 사용하는 라우터는 30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초에 한 번씩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하나가 그러니까 invalid time, 그러니까 RIP 프로토콜의 RIP 프로토콜에 invalid time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flush time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180초고요. 요거는 240초입니다. 그래서 180초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어떤 인터페이스로부터 아무런 그 업데이트 정보를 받지 못했다. 그런 거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그쪽 그 라우터가 지금 다운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invalid time이 지나면 그쪽은 그러니까 홀드 다운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다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제 다운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정보를 지우려면은 240초 동안 아무런 그런 업데이트된 메시지를 업데이트라는 그런 메시지를 240초 동안 받지 않으면 이제 아예 그쪽 경로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invalid time은 이건 possibly down인 거고요. 그러니까 possibly down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240초가 지나면 아예 플러시 해가지고 이쪽은 그냥 끝났다. 완전히 다운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책에 나온 예제 중에 그러니까 립을 이용한 라우터 구성 연습에서 뭐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라우터를 구성하는 뭐 명령어를 치는 거를 이제 책에 예를 들어놨는데요. 뭐 특별한 거는 뭐 별로 없고요.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 여기 이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PC B가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PC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IP 어드레스가 172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72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래스 B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24비트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서브네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설정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우터 B, 그죠? 라우터 B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라우터, 그러니까 립으로 설정을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172.70.0.0 그러니까 라우터 B 쪽을 보면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203.210.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서브넷 매스크를 따로 적어놓지 않아요. 그냥 클래스에 맞춰서 서브네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RIP 프로토콜의 경우에 그러니까 서브넷 매스크를 따로 적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172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92로 시작한 게 아니고 192보다 큰 숫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 17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디폴트로 서브넷 매스크가 어떻게 들어가요? 서브넷 매스크가 클래스 B로 생각되니까 25.25.0.0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실제로 지금 서브네팅 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라우터 A가 이렇게 있는데
라우터 여기 B가 있고 라우터 C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라우터 A는 라우터 B하고 C로부터 이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라우팅 인포메이션이 지금 그러니까 이 라우팅 B가 사용하는 뭐 프로토콜이 RIB이고 C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 IGRP다. 시스코에서만 사용을 하는 IGRP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경로 정보를 동시에 받을 때 그러면 어떤 경로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받을 때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믿어야 될 게 여기 테이블을 찾아보면은 여기 그 리븐 버전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버전 1, 2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립보다는 어때요? IGRP가 훨씬까지는 아니군요. 요건 120이고 요건 100이죠. 그렇죠? 그래서 IGRP가 좀 더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에 인포메이션을 받을 때는 IGRP의 인포메이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믿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여기 소스겠죠, 그죠? U하고 R이 거꾸로 됐습니다, 여기. 네, 어찌됐건 이 커넥티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인터페이스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스태틱 라우트 같은 경우는 그 유저가 매뉴얼로 그 라우터에 할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스태틱 라우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어야 되겠고,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라우터들의 그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더 믿어야 되냐면 IGRP를 쓰는 그러한 라우터를 좀 더 믿어라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값 여기 디폴트 여기 디스턴스 값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이 디스턴스 값이 작을수록 믿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dministrative distance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dministrative distance가 작을수록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RIP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여기서는 이게 distance vector routing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RIP은 뭐의 일종이냐면 distance vector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링크의 변화가 생겼을 때 A 라우터가 B 라우터에 보내주는 거기서 벌써 30초가 낭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30초 후에 전달이 되고 B 라우터가 어떠한 라우팅 어떤 링크의 변화를 이제 알아도 다시 또 30초 후에 C에다가 전달을 하니까 어떤 링크의 변화를 빨리빨리 전달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립에서. 자, 먼저 ABC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5.1.0.0 이거는 지금 이쪽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네트워크. 그 다음에 5.2.0.0이 요 A하고 B 사이에 있는 네트워크의 어드레스라고 보면 되고 5.3.0.0은 이제 B와 C 사이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C에 여기 5.4.0.0은 C의 라우터 C의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금 인터페이스는 이제 E0, S0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라우터 A의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쪽에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5.1.0.0이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E0로 보내야 된다. E0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더넷 인터페이스 중에 0번째 인터페이스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홉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0은 이게 홉 카운트예요. 그러니까 뭐 붙어있는 인접한 네트워크이니까 라우터 A 입장에서는 5.1.0.0은 그냥 붙어있는 네트워크이니까 홉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0이 되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라우터 C의 라우팅 테이블 한 번만 더 보면
여기 5.3.0.0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5.3.0.0하고 5.4.0.0은 붙어 있는 네트워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예요? 홉 카운트가 다 0이죠. 그런데 5.1.0.0은 지금 붙어 있지 않죠. 5.1.0.0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라우터 C 입장에서는 근데 홉을 몇 번 거쳐야 되냐면 그러니까 투홉 거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C 입장에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투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가야 되는 인터페이스는 그러니까 시리얼 인터페이스 제로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다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라우터 A, B, C 입장에서는 그 맞는 테이블이 지금 다 적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든 게 갑자기 그 A의 왼쪽 부분 네트워크가 다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A 라우터는 그 왼쪽 네트워크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제 바로 다운이라는 걸 알아채고 다운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아직 라우터 B나 라우터 C는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라우터 B는 어찌됐건 30초마다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옆에 라우터에 보내주게 되는데 이 라우터 B가 지금 5.1.0.0이라고 요 인포메이션을 라우터 A에 보내줬다라고 합시다. 어찌됐건 라우터 A 입장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을 지금 한번 고쳤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라우터 B에서 이 5.1.0.0으로 갈 때 홉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으니 이 라우터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5.1.0.0으로 갈 때 홉이 이제 두 개 필요한 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A하고 B 차이는 원 홉이니까요. 그러니까 원 홉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라우터 B에서부터는 홉이 1이었으니 이걸 라우터 A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라우터 B의 이 테이블 요거 때문에 그렇죠? 5.1.0.0으로 가는 그 네트워크로 갈 때 원홉이 필요하다라는 인포메이션 때문에 지금 라우터 A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5.1.0.0으로 갈 때 투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엉터리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또 라우터 B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라우터 A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요. 근데 라우터 A가 지금 5.1.0.0으로 가기 위해서 라우터 A로부터는 투홉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죠. S0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투홉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우터 B가 그러면 나한테 내가 가려면은 3홉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라우터 A로부터 투홉이니까 라우터 B로부터는 3홉이다 이런 식으로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라우터 B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는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받는 라우터 C는 다시 요거를 그러면 나는 4홉이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라우팅 테이블이 엉망이 되고 말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5.1.0.0인데 어쨌든 요 네트워크 이쪽 이 A 라우터의 왼쪽 네트워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그 5.1.0.0 그쵸? 요 네트워크죠. 0이 여기 빠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그 홉 카운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여기서는 우리가 루핑이란 단어는 그 뱅글뱅글 프레임이 돌아갈 때 우리가 스위치에서 썼었는데 이것도 이제 루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라우터에서의 루핑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없애려면 방법은 그 맥시멈 홉 카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1.0.0이라는 네트워크를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법이 이제 그 홉 카운트가 계속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맥시멈 홉 카운트를 15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립에서는 정해서 이 15가 넘어가게 되면은 15가 넘어가는 어떤 그 홉 카운트를 라우팅 테이블에 적지 않고 15까지는 괜찮은데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예 그 경로는 unreachable 그래서 도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핑이 발생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거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실제로 지금 도달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 예제에서도.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뭐 16 또는 17의 홉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그냥 도달할 수 없음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작은 네트워크에서는 립을 쓰기가 나쁘죠. 그렇죠? 맥시멈 홉 카운트를 지금 15로 우리가 제한해 버렸으니까. 라우터에서 루핑을 방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터 루핑을 방지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역시 립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에서 사용을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홀드 다운 타이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그림에서 예제를 보면은 여기 E라는 라우터가 있죠. E라는 라우터가 있는데 여기에 연결된 지금 네트워크 A가 죽었죠. 이 네트워크 A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 E라는 라우터가 지금 네트워크 A가 죽었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이제 라우터 A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라우터 A는 이 네트워크 A에 대한 그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A의 상태를 지금 홀드 다운으로 바꿔요. 그래서 홀드 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A에 대해서는 홀드 다운 타이머가 180조였죠. 그러니까 180조 동안 이제 홀드 다운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터 A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B 라우터가 이 네트워크 A한테 나는 A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A 라우터한테 A라는 네트워크를 4개의 홉에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홉 카운트 4번 만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라우터니까 A가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홉 카운트를 5로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홀드 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홀드 다운 상태일 때는 업데이트를 바로 하지 않아요. 업데이트를 바로 하지 않고 그 네트워크 A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라우터 A 입장에서 그러니까 라우터 A가 지금 라우터 B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죠. 그런데 원래 그 라우터 A는 그 네트워크 A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우터 A는 여기 네트워크 A까지 홉 카운트가 1인 상황이죠. 왜냐면 라우터 하나 거쳐서 가니까요. 여기 보면은 라우터 A가 그렇죠? 여기 홉 카운트가 네트워크 A에 대해서 원래 1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홀드 다운 상태인 거죠. 홀드 다운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네트워크 A에 대한 홉 카운트는 1인데 갑자기 라우터 B가 네트워크 A에 대해서 홉 카운트가 4다. 이런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는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홀드 다운 상태인데 지금 들어오는 그 네트워크 A에 대한 홉 카운트가 기존에 갖고 있는 홉 카운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무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A는 라우터 B하고 여기 라우터 B하고 라우터 D한테 이 네트워크 A가 홀드 다운 상태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라우터 B하고 라우터 D도 이 네트워크 A에 대한 홉 카운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홀드 다운 스테이트로 바꾸죠. 네트워크 A에 대한 거를. 만약 이 상태에서 라우터 C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우터 B한테 그러니까 라우터 C가 나는 네트워크 A를 3홉만에 갈 수 있어. 나는 네트워크 마찬가지죠. 네트워크 A를 나는 3홉에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1홉 여기 2홉, 3홉이니까 만약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라우터 B나 D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홀드 다운 스테이트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라우터 B는 홉 카운트가 사실 얼마가 있어요. 네트워크 A에 대해서 2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홉 카운트 2를 가지고 있었고 라우터 D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1홉, 2홉이니까 2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네트워크 A 3홉이라고 들어와 버리면 그게 더 크잖아요. 그죠? 크거나 같은 이런 그 홉 카운트가 들어오면은 홀드 다운 스테이트 상황에서 들어오면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 네트워크 A가 고장났다라는 것이 이 라우터 C에도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홀드 다운 타임 동안에 모든 라우터들이 이 네트워크 A가 고장났다. 지금 네트워크 A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다 전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막 루핑이 생기고 엉망이 되는데 이 홀드 다운 스테이트를 이용함으로 해서 모든 그 네트워크 A에 연결이 뭐 직접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라우터들이 네트워크 A가 고장이다라는 것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라우터 루핑을 방지하는 테크닉 중에 또 하나가 스플릿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는 이 홀드 다운 타이머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플릿 호라이즌 기법을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뭐 설명은 그냥 이걸로 했으니까 책에 있는 설명대로 따라간다면 일단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온 어떤 정보가 있다면 지금 정보가 이미 들어왔죠. 네트워크 A가 다운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라우터 2로부터 라우터 A에 전달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라우터 A는 라우터 2한테 이 네트워크 A에 대한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스플릿 호라이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게 뭐 다운된 상태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D 사이를 본다면 D가 A한테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그 다음에 A가 그러면 D한테 정보를 전달하느냐 이게 같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보내는 거죠. 만약에 업데이트 정보를 보낼 때 어떤 똑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게 같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이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라우터 A하고 라우터 D는. 그러면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교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 여기서는 이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그게 스플릿 호라이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라우터 루핑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라우터에서 루핑을 방지하는 테크닉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라우터 포이즈닝입니다. 라우터에서 루핑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우터에서 루핑은 그 우리가 스위치에서 얘기할 때의 그 루핑하고 다른 거죠. 거기서는 프레임이 실제로 이제 루핑해가지고 뱅글뱅글 도는데 라우터에서의 루핑은 지금 패킷이 그럼 뱅글뱅글 도느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라우터에서 그 라우터의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그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지금 도달할 수 없을 때 어떤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네트워크로 어떻게 가느냐라는 그러니까 홉 카운트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거 그걸 지금 루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들, 그러니까 라우팅 그 업데이트하는 인포메이션들이 하나하나 증가하면서 계속 트래픽을 발생하고 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쓸데없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유발하는. 그래서 이제 홉 카운트가 하나하나씩 증가하면서 업데이트가 이제 쓸데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루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패킷이 뭐 뱅글뱅글 돌면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은 그 테이블, 그러니까 이 패킷은 뭐 어느 쪽으로 가라라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업데이트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루핑이 돼서 뱅글뱅글 돌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건 라우터 루핑을 방지하는 또 하나의 테크닉은 라우트 포이즈닝입니다. 그래서 라우트 포이즈닝은 뭐냐면 포이즈닝은 보시다시피 지금 라우터 2를 보는 거죠. 라우터 2를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 A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네트워크 A에 대한 그 홉 카운트를 그러니까 매트릭을 16으로 갑자기 바꾸는 거죠. 이 16의 의미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unreachable이었죠. unreachable, 그렇죠?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바로 unreachable state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차례대로 이 라우터 A의 인포메이션도 16으로 바꿀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unreachable state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홉 카운트가 1,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 A가 도달할 수 없을 때 그냥 다운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 홉 카운트를 16으로 확 증가시키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라우트 포이즈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우터에서의 루핑을 방지하는 기법 중에 마지막으로 포이즌 리버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똑같은 예제죠. 그래서 네트워크 A가 지금 다운된 상태일 때 네트워크 A가 다운되었다고 라우터 2가 A한테 알려주면은 A가 그 업데이트 인포메이션을 보낼 때는 네트워크 A에 대한 홉 카운트가 16이다 라는 것을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이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보내지 않는다. 보내지 않는 기법이 우리가 배웠던 뭐였었죠? 스플릿 호라이즌 기법이었죠. 그러니까 스플릿 호라이즌은 아예 보내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포이즌 리버스 기법은 보내는 거죠. 같은 인터페이스로도 우리가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보낼 수는 있는데 다운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홉 카운트를 16으로 증가시켜서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즈닝을 했다라는 포이즈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포이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홉 카운트를 16으로 증가시켜서 하는 거를 우리가 리버스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포이즌. 홉 카운트를 16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액션을 우리가 포이즈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홉 카운트가 지금 15으로 되어 있는데 16이라는 밸류를 쓰는 기법, 이것을 포이즈닝 기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루핑을 방지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쓸 수도 있고 몇 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플릿 호라이즌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라우터에서 설정을 할 때 이네이블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디세이블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IGR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GRP는 여기 뭐 RP는 당연히 뭐의 약자예요? RP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보나마나 라우팅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이게 IG는 인테리어,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렇게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IGRP라고 하고 이거는 시스코 라우터에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시스코 라우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only at 시스코 라우터에서만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표준 안에 있는 프로토콜이 아니고 시스코에서만 사용을 하는 라우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이 구별로 한다면은 당연히 다이나믹이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 당연한 거고요. 스태틱은 뭐 매뉴얼로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인테리어냐 익스테리어냐 이거는 당연히 내부 그렇죠? AS 여기 이름이 인테리어니까요. 그리고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립처럼 그러니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 아니고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트리를 만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라우터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립하고 다른 게 뭐 있냐? 지금 제가 한 건 다 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고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립하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점은 일단 시스코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디스턴스를 이야기를 할 때 디스턴스가 그 립에서는 뭐였어요? 홉 카운트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트릭으로 홉 카운트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홉 카운트를 쓰는 게 아니고 밴드위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링크가 얼마나 빠른 그 링크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 립으로 하면은
그 최적의 경로가 A에서 B로 갈 때 또는 B에서 A로 갈 때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링크를 사용하는 거. 이거 왜냐면 홉 카운트가 1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래쪽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있죠? 이렇게 A에서 B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실 더 빠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링크 스피드가 밴드위스가 지금 1.544 메가bps를 그런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링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밴드위스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CD를 거쳐서 가는 패스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IGR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면 라우팅에서 패스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립에서는 그렇게 잡지 못하죠. 왜냐면 홉 카운트, 홉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원홉이잖아요. 위에 거는 원홉이고 3홉이니까 당연히 원홉이 더 가깝다라고 디스턴스를 매저하게 되겠습니다. 립이라는 프로토콜에서는. 자, 이거는 이제 IGRP를 이용한 뭐 구성 실습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라우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뭐 지금 A 라우터부터 살펴본다면 A 라우터의 경우는 어때요? 여기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죠. 예,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B 라우터의 경우에는 여기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A 라우터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A 라우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넷 0 그러니까 여기 지금 A 라우터죠. 그래서 뭐 IP 어드레스는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해주는 거냐면 203.240.100.1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subnet mask 적어주면 되는 거죠. 255.25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25 요거 세 개 이렇게 들어간 게 이게 몇 비트예요? 24비트죠. 예,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 슬래시하고 24라고 쓴 게 이제 그 의미라는 건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203.240.100.0이라고 써 있는 거, 예, 요거는 지금 네트워크 어드레스죠. 그러니까 요 인터페이스의 어드레스는 지금 100.1로 잡아준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라우터 A의 경우죠.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있죠. 시리얼 인터페이스, 시리얼이라고 적고 뭐 0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IP 어드레스는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면은 뭐 콘솔에서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명령 뭐 show IP 프로토콜 뭐 이런 명령어로 그 콘솔에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리얼 쪽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뭐 203.240.150.1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뭐예요? 150.0은 네트워크 어드레스고 150.1은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 쪽에 IP 어드레스를 할당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150.2로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IP 어드레스를 할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55.0 이렇게 subnet mask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여기 쓴 거는 지금 라우터 A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러니까 라우터 B도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DHCP 서버에 관한 내용인데요. DHCP는 뭐의 약자냐면 Dynamic Host Configuration. P는 당연히 프로토콜이겠죠. 그래서 DHCP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유동 IP죠. 그렇죠? 우리가 IP를 고정 IP, 유동 IP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탑 컴퓨터를,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켰을 때 보통 받는 그 IP 어드레스가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DHCP
여러분들이 학교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IP 어드레스가 계속 달라지는데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DHCP 서버에다가 여러분들 컴퓨터가 IP 주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DHCP 서버가 갖고 있는 IP 어드레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PC에 이렇게 할당하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 210.240.10.2라는 그런 IP 어드레스를 연결된 PC에 지금 할당을 한 상황이죠. 원래 이 DHCP 서버는 뭐 윈도우 NT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시스코 라우터에서는 그러니까 시스코 제품의 경우에 그러니까 라우터인데 이 DHCP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DHCP 서버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라우터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지금은 DHCP 서버로 이 라우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죠. 그 기능을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DHCP 서버에서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나눠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리퀘스트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리퀘스트하고 그러면 몇 번을 써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DHCP 서버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DHCP 서버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 이렇게 IP 어드레스 풀을 가지고 있다가 리퀘스트가 왔을 때 하나하나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HCP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DHCP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유동 IP를 받으려면은 설정이 이렇게 돼야 되죠.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로 되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고정 IP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IP 어드레스가 고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IP 어드레스를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뭐 다음 IP 주소 사용,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고정 IP를 여러분들의 고정된 IP를 여기다 적어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세컨더리 IP라는 개념인데요. 그 세컨더리 IP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IP 어드레스가 모자랄 때, 그러니까 하나의 라우터에서 같은 인터페이스인데 여기 하나의 인터페이스인데, 이건 지금 위에 거는 지금 세컨더리 IP를 지금 적용하지 않은 거니까 밑에 게도 좋겠습니다. 밑에 게 좋은데 이게 이렇게 하나의 인터페이스잖아요.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여기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PC들이 너무 많거나 해가지고 이 A 라우터에 지금 요거 하나면은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라우터의 그 인터페이스에 IP 어드레스하고 여기 24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254개 의 호스트가 달라붙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500개가 달라붙어야 된다. 호스트가 그렇게 달라붙어야 된다 하면은 이 세컨더리 IP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500개의 그 호스트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뒤에 8비트 가지고는 254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세컨더리 IP가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254개가 available 하겠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이 세컨더리 주소가 미적용됐다. 이건 그냥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A 라우터에 맞물려 있는 이쪽 PC하고 이 PC는 지금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같죠. 왜냐하면 210.240.100 그죠? 여기고 여기도 210.240.100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같으니까 사실은 얘네 둘은 통신을 할 때 라우터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니까 쥐들끼리 그냥 연결해 가지고 통신하면 되죠. 라우터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A 라우터에는 지금 세컨더리 그 IP 주소까지 할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IP 주소가 거의 500개에 가까운 500개 넘는 IP 어드레스가 할당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가 뭐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고 하나가 세컨더리 I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세컨더리 IP가 되는 거고 요게 뭐 프라이머리 IP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두 개의 번들이죠. 하나가 254개고 하나가 254개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IP 어드레스가 할당된 게 보면 이 왼쪽 PC는 203.210.150.10이라고 할당됐고 오른쪽에 호스트에는 지금 203.210.100.3이 할당이 됐잖아요. IP 어드레스가. 그러면 네트워크 파트를 봤을 때 이 앞에 이 세 개의 숫자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르면은 이 두 PC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까요? 뭐 지금 A가 여기 라우터가 있는데 뭐 어쨌든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A 프라임 PC와 B 프라임
PC는 서로 통신을 할 때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라우터에 맞물려져 있으니까, 같은 라우터에 묶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통신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어때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파트가 다르죠. IP 어드레스를 확인해 보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I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라우터에 맞물려 있는 PC들도 라우터를 거쳐서 통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OSPF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OSPF는 뭐의 약자냐면 Open Shortest Pass죠. First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이 5레이어 아키텍처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프로토콜 스택이 이렇게 있는데 프로토콜 스택에서 여기가 L2, 여기가 L3, 여기 L1인데 L1이 지금 뭐라고 불러요? 피지컬 레이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L2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내려오는 거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패킷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동작하는 게 지금 인터넷 프로토콜이고, 그렇죠? 뭐 L2에서 동작하는 건 뭐 이더넷일 수도 있고, 여긴 뭐 이더넷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 구조를 한번 보면 이 프레임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살펴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CRC는 뭐냐면은 여기 CRC라고 있죠. CRC라고 있는데 이거는 Cyclic Redundancy인데 제가 C를 빼먹었군요. 그러니까 Redundancy Check의 약자입니다. 뭐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Cyclic Redundancy Check고, 이거는 에러 디텍션 용도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있을 때 보내려고 할 때 여기가 데이터면 여기다가 이제 CRC를 이렇게 붙여서 보내요. 그래서 이 CRC는 뭐 CRC 첫 번째 비트는 뭐 얘랑 여기 얘랑 뭐 얘랑 이 네 개의 어떤 비트를 보고 얘네들의 그 모듈러 투 썸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랑 뭐 몇 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것들 네 개의 모듈러 투 썸 그거를 뭐 두 번째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받은 쪽에서 모듈러 투 썸 했으니까 그 CRC까지 포함해서 그 위치에 있는 비트들을 읽어가지고 모듈러 투 썸에서 그게 0이 나오면은 에러가 안 생긴 거고 1이 나오면은 에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해밍 코드 뭐 이런 거 배우셨으면은 다 배우셨을 테니까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다 배웠을 테니까 뭐 뻔한 거죠. 그거를 이제 CRC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임 헤더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는 프레임 헤더는 프레임 만들 때 앞에 헤더 파트니까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피지컬 어드레스가 데스티네이션하고 그다음에 소스의 그 맥 어드레스가 될 거고, 이 중간에 있는 건 당연히 프레임 페이로드라고 해가지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프레임 페이로드는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패킷인 거죠. 그러니까 L3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킷이 이 L2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레임 페이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야 될 데이터. 그러니까 프레임 헤더하고 여기 프레임 헤더하고 여기 CRC는 어디서 달라붙는 거예요? L2에서 달라붙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 페이로드를 보면은 이거는 사실 L3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낸 거잖아요. L2에 우리가 전송을 할 때. 그러면은 이 프레임 페이로드가 소위 말하는 이 패킷이라는 녀석이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IP 헤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죠. 그냥 두 가지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소스 쪽 IP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 그래서 IP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패킷 페이로드가 있겠죠. 패킷 페이로드는 L4에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L4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사실은 그 L3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데이터 그 자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느냐라고 해서 프로토콜 넘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패킷 안에. 그러니까 또는 프레임 페이로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좋고 아니면 패킷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좋은데 여기에 OSPF를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89번 이런 식으로 뭐 TCP를 쓰면 6번, 그다음에 TCP냐 UDP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6이냐 17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 그러니까 그게 그 프로토콜 넘버 쪽에 그 비트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우터는 L3 디바이스니까 자기가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L3 패킷을 만들 때 OSPF를 쓰는 라우터는 이 프로토콜 넘버에다가 89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내용은 뭐 예전에 좀 커버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OSPF하고 RIP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OSPF하고 RIP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일단 OSPF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디스턴스 팩터 알고리즘이 아니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에 뭐 RIP 같은 경우에는 홉 카운트가 1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OSPF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그다음에 뭐 RIP 같은 경우는 홉 카운트를 매트릭으로 쓰죠. 그래서 그 링크의 밴드위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못 하는데 OSPF는 홉 카운트만을 매트릭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밴드위스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정확한 경로 선택이 가능하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립의 경우에는 30초마다 매 30초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매 30초마다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계속 날리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라우팅 테이블 인포메이션을. 그런데 OSPF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역폭의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인포메이션을 바뀌지 않았는데도 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초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초마다는 무조건 그 업데이트 메시지를 옆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OSPF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 네트워크 토포로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브로드캐스트 맨 위에 브로드캐스트 멀티플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브로드캐스트 어떤 특정한 라우터가 브로드캐스트 하면은 모든 라우터가 다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 브로드캐스트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토폴로지. 그래서 이거를 브로드캐스트 멀티플 액세스 토폴로지라고 하고 포인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라우터하고 포인트 포인트로 포인트 투 포인트 그렇죠? 1대1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1대1로 사실은 이렇게 커넥션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토폴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뭐 기본이 되는 토폴로지고요. 그 다음에 이 NBMA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Non-Broadcast Multiple Access입니다. MA는 주로 Multiple Access죠. 그렇죠? 다중 접속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거는 브로드캐스트가 안 돼요. 이 네트워크의 경우는 마치 브로드캐스트가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어떤 특정한 라우터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 메시지가 다 전달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토폴로지를 우리가 Non-Broadcast Multiple Access 토폴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를 구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프로토콜하고 다르게 이 OSPF라는 프로토콜은 토폴로지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을 달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폴로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서는 그 라우터 A가 지금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상황이고, 그때 그러니까 라우터 B는 이미 켜져 있는 상황이고 라우터 A를 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보면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우터 A는 꺼져 있으니까 다운 스테이트였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라우터 A를 키면 그러니까 hello 메시지를 보내죠. 여기 보면은 자기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디는 192.168.1.1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라우터들은 이 메시지를 받죠. 근데 이게 지금 멀티캐스트라고 한다는 걸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고 OSPF를 사용하는 그 라우터만 그 패킷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받고 이제 리플라이를 안 하는 거죠. OSPF를 사용하지 않는 라우터가 만약 받는다면. 그러면은 이 라우터 B는 이제 헬로우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터 A가 아이디를 줬으니까 이 아이디를 여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어디서 왔냐? 여기서 지금 INT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겠죠. 뭐 당연한 거지만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E1 쪽에서 E1 인터페이스 쪽에서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리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에 리플라이를 해주죠. 그래서 나는 아이디가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네가 다 보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168.11이라는 게 얘가 얘기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라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라우터 A가 이제 네이버 리스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192.168.1.2라는 이거는 그 네이버의 아이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4는 이건 당연히 서브넷 마스크가 되겠고 인터페이스 E0를 통해서 들어온다. 여기가 지금 E0잖아요. 맨 위에 여기. 그래서 E0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지금 OSPF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헬로 패킷을 보낸다 그랬죠. 어떤 라우터를 여러분들이 키면은 근데 그 헬로 패킷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라우터 아이디는 이 라우터의 아이디를 의미하는데 이 라우터는 보통 IP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 중에 가장 높은 거를 라우터 아이디로 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R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여기 BDR, 그 DR IP 어드레스, BDR IP 어드레스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DR은 뭘 의미하냐면 designated router. designated router라고 하고 BDR은 backup backup designated router예요. 그래서 BDR은 backup designated router고 DR은 designated router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OSPF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라우터들 중에 반장격이에요. 반장이 DR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반장이 BDR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 라우터들끼리. 근데 서로 그러면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다 교환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반장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R에 그러니까 DR이 그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라우터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지금 끊겼냐 어쩌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게 만약에 DR이다 그러면 여기에 정보 링크 스테이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BDR은 뭐 하냐? 옆에 게 예를 들어 뭐 이게 BDR이라고 쳐보자. 그럼 BDR은 DR이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DR이 만약에 잘 펑션하지 않을 때 BDR이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장 부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OSPF 라우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모든 라우터들이 이 DR과 BDR, 그러니까 얘네들과 링크 스테이트를 일치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R이 갖고 있는 링크 스테이트, 그러니까 정보도 다 DR한테 보내는 거고 DR이 가지고 있는 링크 스테이트를 모두 다 공유하는 것이 OSPF가 잘 워킹을 하려면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제대로 워킹을 하려면 designated router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라우터들의 정보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designated router.
그러면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이냐? 근데 각각의 라우터들은 그러니까 priority라는 파라미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priority가 여기 0이죠. 예, priority 1이고 이 priority 2, 여기 priority 2죠. 그래서 이 priority 2인 게 얘네들이 priority가 숫자가 가장 높잖아요. 예, 그래서 priority가 높은 라우터 중에 만약에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 ID가 큰 것이 DR이 되고요. designated router가 되고 IP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ID가 어느 게 더 커요? ID를 보면은 그 라우터의 ID는 뭐였었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IP 어드레스 중에 가장 큰 거를 우리가 ID라고 했었죠. 근데 이 라우터의 ID 중에 지금 큰 게 오른쪽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designated router가 되는 거고 예, 이 라우터가요. 예, backup designated router가 됩니다. BD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OSPF에서 어떤 링크가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는 example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라우터 A에 이쪽 네트워크가 다운됐죠. 예, 그럴 때 여기서 LSU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LSU는 Link State Updat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A에 연결된 이 네트워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A는 DR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designated router가 여기 위에 있죠. 이 designated router에 전달하게 되는데 물론 이 link state 그 advertisement 패킷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요 정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네트워크가 다운되어 있다는 정보를 요 BDR에도 전달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DR도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BDR은 지금 Backup Designated Router죠. 예, 그래서 여기서 타이머를 세팅하게 돼요. 그래서 타이머를 세팅을 해서 이 타이머가 그러니까 어떤 리미트가 있어가지고 그 리미트 전에 이 라우터가 뭘 보내야 되냐면 지금 업데이트 된 거, 그러니까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된 거를 이 정보를 모든 라우터에 알려주게 됩니다. 이 라우터 포함해서 이쪽으로 날려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라우터에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전달이 되고 하여튼 모든 라우터에 그러니까 지금 맞물려 있는 모든 라우터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링크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그 DR이 그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을 다른 라우터에 다 전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 BDR이 DR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ackup Designated Router가 Designated Router가 되고 그러니까 BDR은 새로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riority를 체크를 해가지고 BDR은 이제 다시 또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BDR이 D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머가 있어서 타이머가 끝나기 전까지 이 어떤 네트워크의 변화를 DR이 모든 라우터에 알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area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 area 보면 area 0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OSPF를 사용을 할 때 이거를 뭐 어떤 오토노머스 시스템 전체 다를 이렇게 관리를 하냐 이렇게 하면은 링크 정보를 업데이트 할 때 이 라우터들의 개수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에어리어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0가 있고 뭐 에어리어 1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을 나눠 가지고 그 에어리어 같은 에어리어 안에 있는 것들끼리 먼저 링크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에어리어하고 통신은 그러니까 에어리어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어리어 1하고 에어리어 2하고 뭐 에어리어 1, 뭐 0,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에어리어 보더 라우터라고 해서 이거를 ABR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정보를 전달해서 이제 전체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 OSPF의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크게 하지 않고 에어리어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들끼리의 어떤 링크 스테이트 교환은 에어리어 보더 라우터한테 맡기는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에어리어라는
예, 이런 단어 여기 이제 맨 위에 보면 area라고 적혀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여기 지금 뭐 라우터 A를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에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 쪽에 여기 서브넷 매스크 보면은 24비트로 되어 있고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서브넷 매스크 보면은 28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똑같은 라우터인데 지금 서브넷 매스크가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그 서브넷 매스크가 다르죠. 예,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L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variable length subnet mask 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죠, 뭐. 예, 그러니까 subnet mask가 그러니까 length가 어떤 한 라우터에 묶여 있다고 해서 subnet mask를 똑같은 게 쓰는 거 아니고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subnet mask를 사용할 때 우리가 VLSM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데, 그러니까 풀네임을 썼다가 여기 에크로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약자를 이렇게 괄호에다가 쓰고 여기는 또 이렇게 반대로 썼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거나 할 때는 이 위에 것처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풀네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이렇게 약자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논문에서 그 단어가 나오면 약자로 쑥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frequency modulation 하면은 괄호 열고 FM 한 다음에 그 뒤에 논문 부분에서는 이제 FM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쪽 한번 볼까요? 라우터 A하고 라우터 B 사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토폴로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포인트 투 포인트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라우터 A하고 라우터 B가 이렇게 1대1로 그냥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포인트 토폴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우터 A가 있고 라우터 B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토폴로지 상황에서는 우리가 DR이나 BDR을 선출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둘밖에 없는데 무슨 둘이서 반장부반장을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서로 교환만 하면 되는 거죠. 링크 스테이트를 서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지. 뭐 DR이 전부 다 링크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그 링크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다른 라우터들한테 알려주고 뭐 이런 짓들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런 토폴로지에서는, 그러니까 포인트 포인트 토폴로지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